돈에 관해서는 형제고나 말이고 없는 것 중요한 기밀은 미국처럼 기술 이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터키가 형제의 나라, 그건 옛말이고 일본, 대만만큼 속이 시커먼 국가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우호국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이전은 안 된다. 누구든지.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 기술로 성장해놓고 뻔뻔하게 한국의 매출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터키가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알타이 전차의 파워팩을 직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터키는 전차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파워팩을 만들 자체적인 기술력이 없어 그동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국의 파워팩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이전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에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나 시간은 우리 한국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급해졌던 터키가 파워팩 기술 이전이 아닌 직도입을 결정하며 또다시 한국의 기술이 터키에 넘어갈까 우려했던 우리 국민들의 걱정들까지 한꺼번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알타이 전차뿐만이 아니라 추후 터키가 생산할 무인 전차에까지 한국산 파워팩이 적용될 거라는 업계 분석이 쏟아지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슈거리에서는 터키가 한국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될 이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사우디와 터키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로 인해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비전 2030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인 무기 개발 사업을 통해 차기 전차와 차기 보병전 투차 차기 자주포 등 거의 모든 기계 화장비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소문만 무성했을 뿐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한국의 천궁이 4조라는 역대급 수출 신화를 썼다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번엔 터키에서 알타이 전차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산 파워팩 총 1000대가 팔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한국 K2 흑표 전차의 기술을 이전마다 개발한 3세대 전차입니다. 때문에 방산업계에서 알타이는 K2 전차의 동생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하는데요. 현대로템은 지난 2018년 터키의 K2 흑표 전차 기술을 수출하면서 알타이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터키는 콧노래를 부르며 250대의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터키는 스스로 전차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사실상 독일과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하나의 전차를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터키의 도움 요청에 따라 한국은 2005년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4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수출했습니다. 현대로템이 터키에 찾아가 도움을 주고 만들어진 게 알타이 전차인 것이죠. 때문에 겉보기로는 흑표와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무한 궤도에 바퀴가 하나 더 많아 조금 더 긴 몸체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65톤까지 무게가 늘어났다는 것을 제외하면 형보다 덩치가 조금 큰 동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 한국이 터키의 K2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을 때만 하더라도 모두 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로 여겨졌던 나라가 터키였고 형제의 나라와 형제 전차가 생겼다고 말이죠. 하지만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경쟁자에게 헐값에 팔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타깃을 터키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며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 또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경합 상대로는 독일의 클라우스 아파이의 레오파르트의 전차였습니다. 사실 모두 한국의 K2 흑표에 비하면 성능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한 체급 아래의 기체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BMC라는 터키의 방산기업이 알타이 전차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장갑차를 가지고 한국이 노리는 타깃을 가로채려 한 것이죠. 게다가 전차 주행시험에서 한국의 K2는 쌤쌤하게 달렸지만 터키의 알타이는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도중에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었죠. 알타이 전차 또한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전차였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는 지난 3월 카타르로부터 100대의 알타이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 터키라는 새끼 호랑이를 키운 형국이기도 한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K2가 당연히 터키의 전차보다 무수한 것이 확실하지만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터키가 한국보다 우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3월 발간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18에 따르면 한국은 2014에서 2018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8%를 차지해 11대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 뒤를 터키가 바짝 치고 올라오며 같은 기간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터키는 터키 공화국 100주년인 2023년까지 세계 5위 방산 국가 노리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현재 방산 국가 순위 6위만 한국을 뛰어넘겠다고 공표했던 아이곳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한국의 수출 파이를 야금야금 말아먹어 끝내던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몰아내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터키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터키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지중해 해저 석유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프랑스산 장갑 수입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장갑을 민관 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의 껍데기 생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부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러시아와의 사이가 틀어지고 터키의 군사력 확장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터키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상도덕에 어긋날 정도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강짜를 부려왔던 터키의 태세가 전환된 것도 이 때문이죠. 터키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파워팩을 수입해 장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터키는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협상을 통해서 수출 면허장을 허가받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자국산 알타이 전차에 그동안 고성능 파워팩을 장착하지 못해서 고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곧 한국 흰팩 제조회사인 두산과 S&T 중공업과 전차 파워팩 공동 작업을 위한 전략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했던 상태입니다. 당시 계약에 따라 한국산 파워팩 방산업체들은 터키에서 공동 생산하게 될 파워팩을 구성하는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한국과 함께 1500마력 파워팩을 공동 생산하게 되면 한국 파워팩의 핵심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나 터키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수입을 결정하면서 한국이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고 완제품을 팔며 순수하게 이득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 사업대로 진행이 되면 터키 알타이 전차는 18개월 만에 한국산 파워팩에 의해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터키 방산업체인 DMC사는 2018년 알타이 전차 250대 생산을 위한 계약을 따낸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알타이 전차 250대의 적용을 1500마력급 파워팩을 생산해 공급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터키는 1000대의 알타이 전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알타이 전차의 생산이 끝나게 되면 알타이 전차를 이용한 무인 전차를 개발할 계획으로 대한민국은 이 무인 전차에 대해서도 파워팩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터키가 이미 1500마력 이상의 파워팩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이 1000대의 파워팩을 수출하는 것은 커녕 도리어 터키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키발 군사 소식은 워낙 거짓말이 심해 믿을 정보가 못 되는 것은 물론 1500마력 이상의 디젤 엔진을 만드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00마력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도 2에서 3개국 정도이며 독일이 1500마력의 파워팩을 개발하는 데 걸렸던 시간만 12년, 한국은 7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터키 또한 아무리 짧게 쳐줘도 개발에 10년은 걸리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터키가 한국의 파워팩을 뜯어보고 기술을 훔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술은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파워팩 수출 금액을 기반으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터키에서 한국산 파워팩을 돈 주고 테스트해주고 성능 검증까지 해주는 셈이라 이 과정이 완료되면 한국산 파워팩이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이 한국의 형궁 발사 명상을 공개해
현재 중동에서 한국의 현금과 첨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우디군이 한국의 현금 발사 명상을 공개해 현재 중동에서 한국의 현금과 첨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처럼 말이죠.